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이게 그냥 법정에서 그대로 채택이 되면 그럼 바로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죄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의원들도 야 이거 더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아마 불안감들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배성규 앵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20여 년이 넘는 기자 생활을 또 아시겠습니다. 검찰이요 이 정도 되면 다 조사해서 조서 다 해놓고 소환해서 불러볼 이 질문지까지 다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제 정치적 부담을 돌기 위해서 이제 보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이재명 대표 본인이 가장 잘 알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갈 것인가. 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잘 알고 이재명 대표하고 친한 흔히 말하는 친명 그룹의 의원들은 다 그런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이제 준비하고 하는 거고. 네. 근데 비명계 의원들은 이렇게 가다가는 자기들이 불똥이 돼서 이제 죽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질서 있는 죽음의 세계로 갈 수는 없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항하다 보니까 그 위기의식은 지금 말할 수가 없고 지금 계속해서 붙을 거예요. 네, 사실 이 당대표 거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아마 이제 내년 총선에 영향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물러나게 되면은 국민의힘에는 어떻게 악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좋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사실은 뭐 악재다 아니다 그 이렇게 따질 일은 아닌데 상대방의 실수로 이제 덕을 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사이익, 반사이익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여당 측에서도 우리 여당에서도 조심해야 될 게 최소한 기본 이상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그 여당이 인재 영입 하나도 하지 않고 새 인물 발굴하지도 않고 그냥 기득권의 반사 이익에 안주해가지고 이재명만 믿고 가는. 그래가지고 뭐 미운 놈에서 그냥 공천 배제시키는 이런 흔히 말하는 박해 공천, 학살 공천이나 하고 그러면은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네. 그렇죠. 또 뒤집어져요. 그럼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번과 같은 지난 그 21대 총선과 같은 그런 게 또 올 수도 있다고 우리가 그 안 온다라고 장담 못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꼭 살아있다고 해서 꼭 유리한 건 아니다. 오히려 방심하면 오히려 또 뒤집힐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또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그 대승적 결단을 해가지고 민주당 본인이 물러나고 딱 해서 전열 정비합시다. 비대위원장 딱 새로운 사람 시키고. 그렇게 가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당은? 그렇죠. 대통령의 국정 이재명만 바라보다가 완전히 그냥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당도 그런 인물 발굴, 인프라고 빨리빨리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의 국정 수행 과정에서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지금 정청래 의원이 갑자기 만약 이재명 대표가 한테 뭔 일이 있으면은 뭐 자기가 혹시나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아주 희한한 말을 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 뭐지 하고 있는데 정청래 의원이 정말 당대표 이어받을 수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 거를 이제 헛욕심이라고 하는 헛욕심. 깨몽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민주당 그 당헌 당규에 의하면은 일정 기간에 어떻게 하면 대표를 다시 뽑는 경우가 뭐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뭐 몇 개월 안 남으면은 그냥 승계받는 식의 뭐 그런 거 있고 또 승계받는 것도 있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본인이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민주당 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그냥 그 최소화하면서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그런 안을 내야지 자기 욕심이나 부리는 거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저 꼴이 말이 아니다라는 손가락질 받는 게 되는 거죠. 아니, 겉으로는 뭐 이재명 대표를 수호해야 된다고 떠들더니 뒤 속마음은 저 사람 빨리 나가면 내가 한번 먹어봐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이번에 이제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 검찰이 봐주기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검사 4명의 실명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검찰 수사를 완전 방해하겠다, 검수 완방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제가 이제 이번에 보면서요,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로서 법률가로서 정말 그 뭐라 할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좋게 표현하면 치밀하고 나쁘게 표현하면 정말 간교한 사람이다. 세밀하게 보면.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본인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정보를 이미 입수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요. SNS에다가 글을 올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검찰이 김성태 봐주기 수사한다. 네. 그러면서 노상강도를 무슨 경범죄로 처벌한다라고 네. SNS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이게 이미 본인이 생각해가지고 방어 시나리오를 세운 거예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그 전에 이제 그 조선일보 TV조선이 단독한 그 있지 않습니까? 박찬대 보내가지고 이화영 네, 즉해가지고 이화영의 진술을 바꾸려고 바꿔보려고 한 거죠. 네. 네. 그런데 이게 여의치 않으니까 네. 여의치 않으니까 그 다음 비안으로 김성태를 공격하면서 검찰을 공격하자. 네. 라고 하면서 그 SNS 글을 올리고 네. 그다음에 민주당의 그 자기 그 홍위병들 동원해가지고 홍위병이라는 좀 그렇습니다. 네. 동원해서 수원지검에 가서 항의하고 그렇죠. 연좌 그다음에 농성하는 거. 계속해서 이제 검찰을 이렇게 공격하는 그렇죠. 정치 검찰로 몰아가면서 정치 보복으로 그 프레임으로 몰아가는데 본인이 딱 그 SNS 글 쓰면서 보내고 이렇게 보내고 딱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야 이게 정말로 치밀하고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요. 하는 생각이 근데 들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그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같은 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북한 가려면 돈 누군가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못 내면은 그렇죠. 그거 내준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자기의 조력자인데 지금 와서 자기한테 불리해지니까 노상강도다. 네. 이재명 대표는 자기한테 좋을 때는 다 좋다가 조금만 이상하면 다 모르는 사람, 측근도 아니고 나쁜 놈이고 확 바뀌어요. 유동규 씨 보십시오. 유동규 씨한테 그랬잖아요. 네, 동규야 하면서 그렇게 해놓고 네. 경기 관광공사 사장까지 시켜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제 그 진실을 얘기하고 하니까 네. 변절자라고. 그러니까요. 생활이 어려워서 변절했다고 그러고 검찰이 회유했다고 그러고 그렇고, 예. 완전히 뒤집어 씌우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재명식의 일종의 이제 상투적 수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보면은 어.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는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네. 퇴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죠. 기본적으로 북한한테 돈이 갔잖아요. 네. 네. 800만 달러, 500만 달러, 300만 달러 갔지 않습니까? 네.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요. 완전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해서 쌍방울이 혼자 그냥 혼납한 쌍방울 건가요? 보냈지 않습니까? 그 자체도 첫 번째 반응이 뭐였어요? 국정 지지율 떨어지니까 검찰이 또 신작 소설을 신작 쓰는 거. 소설이라고 그렇게 그랬죠.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은 돈 간 것도 소설 쓴 겁니까? 다 영수증이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같지 않습니까? 다 진술했어요. 모든 그런데도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고 네. 저렇게 얘기한 놈 다 그 옛날에 친하게 지내고 한 사람들 다 욕하고 네. 그리고요 그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이재명 대표는요 그 일을 할 때부터 네. 그러니까 대북 사업을 대북 방문을 준비할 때부터 지금 이렇게 들통나서 문제 될 때까지 다 염두에 두고 네. 준비해 왔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성태도 되도록 안 만나고 통해서 전화로 그러니까 받고 항상 쿠션으로 가요. 그러니까 쿠션으로. 다그 매사에 보면은요. 네. 고 김문기 씨도 그렇고 네. 항상 통해서 하고 그게 바로 정진상. 그죠. 정진상, 김용 요 외곽 그룹을 통해서 하지 자기가 직접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더 제가 듣기로는 김현지 보좌관이죠. 네, 그렇죠. 여기도 엄청나게 그렇죠. 이렇게 병풍 역할을 하면서 방탄 역할을 네. 하면서 예, 그러니까요. 하는 항상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는데 자기는 항상 빠질 여지를 두고 일을 그렇죠. 모든 거 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 호주까지 그 여행 가서 뭐 골프 치고 요트 타고 다 하고 밥 먹고 그랬던 사람을 모른다. 모른다. 야, 이건 좀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다음에 맨 처음에 되는 거 그 검사 사칭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같이 앉아가지고 본인이 그랬잖아요. 그 수원지검에 무슨 검사라고 하라고 그 다 PD한테 시키고. 다 시켰잖아요. 네. 그래놓고 나중에 네. 그 A 씨 김인섭 씨 A 씨라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부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내가 안 한 걸로 하라고. 안 한 걸로 해주라고 그랬는데 그게 네. 녹음의 테이프에 녹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A 씨 제가 잘 알거든요. 네. 잘 아는데 그 녹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PD랑 뭐 그 같이 그 했던 사칭 그 양반이 열 받아갖고 지금 막 화를 내잖아요. 아니 당신이 그렇죠. 같이 해놓고 뭔 소리냐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이재명 대표를 보면 야 자기 유리할 때 불리할 때 완전히 달라지고 또 말이 표변하고 이런 느낌이 너무 많이 줘요. 물론 뭐 그게 아직 유죄로 확정되거나 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사람들이 볼 땐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저분 과연 믿을 수 있는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 존경한다 한 줄 알았더니 진짜로 진짜 존경하는 줄 알았냐고. 유리할 때 얘기해놓고 딱 뒤집어지니까 그러니까 확 뒤집어버려요. 확 뒤집어버리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대북 송금 뭐 그다음 백현동도 지금 진술이 다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이거 피해갈 수 있을까 과연? 그러니까 백현동 부문도 이제 사실은 그 100억 네. 그 정방울 실한서 200억 뭐 달라해서 100억은 저리 가고 100억은 이리 간다 했는데 절반은 이재명 시장 쪽으로 준 걸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신상 이재명한테 네, 주기로 네, 하고 100억은 김인섭 씨 본인이 쓴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에 관한 진술 조사가요. 이제 백현동 부분에 있어서는 정진상 씨까지 다 소환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딱 한 사람 남은 거예요. 네. 이제 한 남은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백현동 부분에 있어서도 네. 이재명 그 대표가 네.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요즘 이제 유행어로 이재명은 뭐 서울 찍고 수원 찍고 뭐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원지검에서 하는 조사 있고 그렇죠. 중앙지검에서 하는 조사 있고 그렇죠. 하니까 그렇게 가야 이러다 된다. 전국을 돌아다니실 것 같아요. 전국을 돌아다닌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이 윤관석, 이성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가 됐는데 네. 이제 방탄도 못해요. 왜냐하면 국회가 안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분들에 대해서 정말 영장이 떨어지고 나면 그 동안에 방탄했던 그 체포동의안 부결시켰던 이 모든 게 다 정치적으로 부당했던 거라는 게 입증되는 거 아닐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자가당착적인 그리고 이선적인 네. 그런 답변,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 하나만 보더라도 네.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이중적인가, 그렇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영장이 진짜 발부된다면,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요, 보십시오, 얼마나 치밀하냐면요, 불체포 특권이라고 안 했어요. 네. 불체포 권리라고 했어요. 네. 그 권리를 자기가 포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이 단어 하나하나에 네. 다 신경을 쓰면서 준비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그 불체포 특권 그 포기하겠다라고 갑자기 원고에 없는 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포기 안 하려고 다 이제 시간 좀 때우고 네. 국면 전환하려고 한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의심을 네. 가요. 그럼 이 근데 대표- 그게 이제 한계에 도달한 거죠. 그럼 이 대표한테도 추가 영장이 날라올 거라고 이제 보시는죠? 당연히 가겠죠. 이제 그러니까 백현동으로도 가고, 그다음에 저 대북 송금 네. 이걸로도 이제 가는 거고, 네. 그다음에 돈봉투 관련해서는 이제 종착지가 이제 송영길 전 대표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가게 되겠죠. 네. 그렇게 근데 해서. 그러면 그때는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실까? 아니면 끝까지 이거는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니 이거는 부결시켜야 된다고 하실까? 어떨까요? 그러니까요. 그 혁신위에다가 또 연락해가지고 정당한 영장이라고 정당한 것을 갖다가 재판부에서 사법부에서 그러니까 판단하는 사법부에서 것이지 판단하는 거죠. 국회의원 본인이 판단합니까? 입법부에서 민주당이 판단합니까? 그 영장이 정당한지 안 한지는 네.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말장난으로 넘어가면 이 길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네. 우선 돈봉투 사건만 보면은요. 이게 이제 그 본물이 터져버린다고 네. 저는 보니까. 왜냐하면은 만약에 윤관석, 이성만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영장이 청구되면은 네. 구속영장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법사위를 통해서 나오든 언론이 취재할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나오면은요. 누구누구한테 줬는가 명단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렇죠. 이미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영장이 제시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그 18명, 20명한테 이제 어찌됐건 간에 기소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영장을 청구할 거 아닙니까? 네. 법원에서 기각을 시키든 말든. 그러면 20명한테 영장 가는데 네. 그거 다 방탄할 겁니까? 예? 그러면서 자기한테 시간 끌 거예요? 그럼 정기국회 가면은요 더 죽죠, 더 죽어. 그렇죠. 예. 아, 참. 정기국회 가서 10월 달에 국정감사해서 네. 야당은 이제 국정감사를 먹고 사는데 네. 농사 짓는 건데 네. 그거 방탄하느라고 그거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거 안 되는 거죠. 아니 남을 뭔가 공격할 땐 자기가 떳떳해야 되는데 자기 뒤가 구린데 누구 뭐 국정 감사를 하겠어요. 네.